노후 자산 잘못 관리하면 끝장납니다. 은행도 보험도 믿지 말고 스스로 지키는 방법. 여러분, 노후 자산을 잘못 관리하면 그 끝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나 보험사, 증권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자산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3가지 사례로 풀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미래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사례 1. 은행 직원에게 맡겼다가 사라진 노후 자산.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있던 58세 직장인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모아온 돈을 은행의 권유로 특정 금융 상품에 넣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상품은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기에 김 씨는 의심 없이 돈을 맡겼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시장이 변동하면서 그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은행 측은 본인 책임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내 돈을 관리했어야 했는데 너무 믿은 게 실수였다며 후회합니다. 여러분, 김 씨처럼 전문가의 말만 믿고 중요한 결정을 맡기면 안 됩니다. 특히 금융상품은 리스크가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례 2. 보험사의 달콤한 유혹에 속은 이야기. 정 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 상품은 미래를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될 돈이 엄청납니다 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정 씨는 큰 기대를 품고 적지 않은 돈을 10년간 넣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예상했던 금액과는 차이가 커 실망이 컸죠. 보험 상품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판매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 상품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씨의 경우처럼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꼼꼼히 비교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3. 증권사 투자, 결국 손해로 돌아온 상황. 이 씨는 50대 중반에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이 펀드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보실 겁니다 라며 확신에 찬 말로 이 씨를 설득했습니다. 이 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펀드는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락했고 수익은커녕 원금도 거의 날리게 됐습니다. 이 씨는 내가 왜 그 말을 믿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더 공부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 이제는 스스로가 해야 할 때. 여러분,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이 아닌 그들의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자산 관리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상품에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은퇴 자산을 관리할 때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자산 관리는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돈을 지킬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수고를 아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러면 노후에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은행도, 보험사도, 증권사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갖춰야 노후에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직접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노후 자산 관리, 이제는 남의 말에만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들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노후에는 자산 관리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노후 자산 관리를 전문가답게 접근하는 법을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어체로 풀어 설명하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모은 돈, 그 돈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보험사 또는 증권사에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은 수익을 내야 하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는 결국 내 삶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이 대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더 깊이 관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이 왜 항상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은행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있고 오랜 기간 금융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안전함이 곧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목돈을 맡기더라도 저금리 시대의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이자가 몇 푼 나오지 않는다면 그 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리스크입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특정 상품들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률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고정된 금리를 약속하는 것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이 안전하다고 무조건 믿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자. 보험사에서 권하는 연금 상품 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이 상품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상품은 복잡하고 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무엇을 가입했는지 모른 채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 상품은 장기적으로 돈을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두려면 중도해지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은 우리가 지출하는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보험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증권사의 권유, 한 번쯤은 재검토하자. 증권사 직원들은 투자에 대해 전문가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때때로 우리를 강하게 설득하죠. 이 펀드 요즘 가장 인기 있습니다. 이 주식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나요?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기회가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도 결국은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권하는 펀드나 주식은 반드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가 시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시장을 직접 공부하고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는 왜 스스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월급이 나오고 연말정산도 되고 필요한 것들은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죠. 그러나 노후 자산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내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어떻게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100% 내 몫입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생활비, 갑작스러운 사건 등 어떤 상황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꾸준히 금융 지식을 쌓고 시장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의 필수 요소 배움과 계획. 노후 자산 관리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배움입니다. 자산 관리는 복잡한 금융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금융 기초부터 시작해 다양한 투자 상품과 그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획입니다. 은퇴 후 사용할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사용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자산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은퇴할 때까지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직 후 어떻게 그 돈을 활용할지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남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노후 자산 관리는 결국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은행도, 보험사도, 증권사도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